전교 1등이잖아. 이것도 1등이란 말이야. 왜 전국 1등이 아니냐고. 엄마나 나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끝나는 게임인 거지. 이제 끝장. 이미 끝장이었어. 몰랐어? 너 학교 왜 안 나와? 등교 거부는 왜 하는 건데? 너만큼은 다시 제발 버리지 말아줘. 살려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스위트홈 시사회 사회와 진행을 도와드릴 이제 박한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바로 여기 이제 감독 및 이제 배우분들의 말씀을 한번 바로 여쭤볼 건데요. 먼저 한 분씩 제 감독님부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스위트홈 만든 김목익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위트홈에서 정윤 역할을 맡은 박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트홈에서 엄마 희수 역할을 맡은 노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고생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민재 역할을 맡은 강은빈이라고 합니다. 네, 재밌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원 역을 맡은 배우 최수원입니다. 네, 영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은 역할을 맡은 이주은입니다. 즐거운 관람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배우분들의 이제 인사 말씀 들어봤는데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제가 부탁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정말 열심히 작업하신 작품이 드디어 시사회를 왔게 됐는데 그에 대한 소감을 다시 한번 감독님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2011년 끔찍한 존속살인이 시작된 그 해가 2011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엄청나게 전국이 들끓었죠. 어떻게 엄마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기사를 보고 전 깜짝 놀랐지만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10여 년 이상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영화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아서 만들었고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실제 있을 수 있는 가정폭력과 그리고 그 가정폭력 때문에 희생당하는 아이들 또는 1등 지상주의인 대한민국을 더 이상 이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영화가 놀랍게도 심의를 받았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따지고 보면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긴 했으나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지길 바라해서 이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위트홈에서 여주 정윤 역을 맡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독님이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대한민국에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 교육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제 캐릭터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문제가 굉장히 질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좀 묵인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엄마를 살인하는 사건 정도의 정말 극단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 속에서 조금이나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소리내서 얘기해주는 그런 캐릭터가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했고 뭐 영화도 그렇지만 저의 캐릭터를 바라봐 주시면서 이 사회에서 좀 어떻게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대하고 좀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1등 아니면 안 되는 세상. 전교 1등을 하는 아들을 못마땅해야 하는 이유가 전국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내 아들만이 뒤처지면 안 된다. 가장 돋보여야 되고 1등만이 살아남는 이런 세상에서 내 아들은 최고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엄마들이 대한민국 엄마들이 정말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가정 폭력이나 존속 살인 그런 것들도 감독님이 처음 시나리오를 쓰셨을 때는 한참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2019년도에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 아들이 형을 좀 낮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그런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나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그렇고 이제 제가 연기한 이제 백민재라는 캐릭터는 이제 슈라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덧입혀진 캐릭터인데 그 친구가 느끼는 가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까지 수험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입시 같은 소재도 더 개인적으로 공감이 더 잘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영화에서 전달하는 그런 경고적인 메시지들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 사실을 기반한 영화라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제가 뭐 큰 역할을 맡은 건 아니지만 제 역할에 충실해서 이 작품을 좀 더 빛낼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지금부터 이제 감독님과 이제 여기 출연하셔 주셨던 배우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가벼우면서도 또 약간 조금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긴 시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서 우선 짤막짤막한 질문들 먼저 각 드린 다음에 혹시 그 관객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화를 보신 그 소감들 우선 여기 감독님과 여기 노현희 배우님 그 다음에 두 배우님들의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독립 영화 만드는 영화 스위트홈의 감독 김홍익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1년 내내 편집하다가 정말 많이 봤는데 새롭네요. 하여간 여러분 첫 만남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스위트홈의 첫 번째 관객이시고요.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봤거든요. 감독님이 한 번도 뭐 촬영하면서 모니터도 그렇고 보여주시질 않았어요. 보통 영화 촬영하면은 다른 배우들은 모니터하면서 확인하면서 수정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좀 긴 기간 촬영을 하곤 하는데 저희는 워낙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거를 다 소화를 해내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운명에 닥쳐서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도 몰랐거든요. 막 분장도 피떡 분장했다가 갑자기 또 막 그렇게 또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막 목도 졸라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뭔가 영혼 털린 것 같이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쫙 편집된 거를 보고 나니까 영화가 맞긴 맞구나.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관람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첫 번째 관객으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똑같이 첫 관객이었고요. 어떻게 나올지 그래도 즐겁게 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너무 잘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보시다시피 그 촬영 현장에 실제 아파트에서 촬영을 했었고, 특수분장까지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찍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기대보다는 저는 너무 잘 나가지고 감독님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그 수고가 우리 같이 함께 시청해주신 우리 관객분들한테도 전달이 잘 됐기를 너무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영화가 실제 사건을 구성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허구로 보여지는 이야기들까지 굉장히 유의미하게 같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보다 실제로 이렇게 연결해서 본 영화를 보니까 더 저는 시각적으로 더 이해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잘 맞물려서 영화가 의도하는 의미가 좀 뜻깊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배우분들하고 감독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역시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이 영화에 대한 기획 의도, 그 주제, 그리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목적, 그런 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될 게 누구나 당연히 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집엔 그 집안이 가장 끔찍한 지옥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경험을 하는 것도 그 시작은 집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우리 한국의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끔찍한 범죄는 바로 존속살인이죠. 그 존속살인이 벌어지게 됐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고 취재하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했을 거고, 만약 이걸 영화적 설정이라고 한다면 사실 사람들이 저게 과연 현실에 있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취재 과정과 많은 그런 탐구 끝에 저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 집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라는 걸 확인하면서 더더구나 이 영화는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 들고, 그런 끔찍한 집안이 된 이유는 어찌 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1등이 되어야 한다. 내 자식이 1등이 되어야 한다. 그런 성적 지상주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끔찍한 지옥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야 하나. 만약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다면, 삶의 방향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남기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내가 아니라도 내 바로 옆에 있는 집, 내 바로 지인의 집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이런 시대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정말 그렇게 끔찍한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제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께 각각 이제 또 드리는 질문인데요. 관객분들이 꼭 이 영화에서 꼭 알아줬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 한 가지씩만 좀 이렇게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실제 사건, 어떻게 보면 팩트 플러스 픽션인데, 그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정말 양지여야 한 그런 아주 포근한 진짜 스위트 홈이잖아요. 저희 시그니처가, 잠시 마이크 내려놓고,
집 모양으로 항상 사진 찍을 때 저희 배우와 스태프들하고는 항상 그렇게 찍었어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살인 사건도 있고 가정 폭력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무언가 이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또 작품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각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런 작품을 한다고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엄마가 생각나. 아까 또 옆에서 같이 함께했던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열혈 엄마들이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워낙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정폭력이나 또 존속살인 이런 것들이 좀 많이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논란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이 공론화가 되다 보면은 앞으로 그런 일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바람도 갖고 있고요. 어떤 교육 문제나 그런 것도 각자의 그런 가족 구성원들 그런 입장에서 생각나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으로 관객분들이 봐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오늘 처음 보면서 이제 느낀 부분인데 사실 이제 교육 문제 같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많이 잘 드러나지만 항상 어떠한 경우든 간에 과도한 욕심과 과도한 사랑 그리고 그런 좀 좋지 않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좋지 않은 결과들이 조금 많이 있다고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마저도 이제 항상 주변의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거를 감히 제가 이제 관객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네. 저는 관객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도 할 그런 부분들까지는 없지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게 사실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되게 직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수미상관으로 나비가 등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나비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각각 개개인의 겪고 있는 사건에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비라는 게 처음 등장할 때는 의도를 잘 몰랐지만 제가 해석한 나비는 각자의 욕망이나 뭐 욕심 또는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좀 비참한 이런 일들이 사실 엄마가 사망하고 나서 나비로 환생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처럼 저는 보여졌거든요. 결국 나비가 어쨌든 날아가는 다시 또 엄마에 돌아서 꿈을 꾼 듯한 엄마의 손에 다시 이렇게 다리를 내려앉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방황했지만 나비로서 소생해서 그런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과거에 대한 과거의 반성이 있었고 다시 돌아온 듯한 저는 그런 해석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영화 안에서는 그런 해석이 있겠지만 또 개개인의 삶에는 다른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비에 좀 빗대어서 많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그 나비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나비라는 설정이 이 영화 그 스위트홈에 되게 의미 있습니다. 나비는 환생을 이야기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큰 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위트홈에 드러나 있는 어떤 상황이 마치 엄마의 하룻밤 꿈 같다면 마치 내 앞에 서 있는 저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그 끔찍한 상황을 버릴 수 있는 바로 직전의 순간이라면 지금 스톱하셔라. 지금 다시 사는 방법을 생각하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비라는 것들이 환생과 새로운 어떤 삶을 표현하는 의미로 집어넣었는데 그 표현을 그렇게 또 딱 직관적으로 말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이 왜 저 파란 나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진짜 이렇게 배우분께서 먼저 얘기해 주셨고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우로서 어떻게 보면은 나비 CG 뭐 이런 거 있지도 않은 그런 이제 나비가 여기 앉을 거다, 여기는 나비가 날아다닐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또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머쥐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랄지 어떤 나의 그런 꿈이랄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떤 헛된 망상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해석도 저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사랑이라는 게 애증이잖아요. 예. 애증.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나 나비가 어떻게 날갯짓을 할지 모르고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봉사활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시간만 있으면은 어디든 가려고 하는데 이제 10대들만 모여서 사는 어떤 공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대 가출 소녀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처음에 이렇게 면담을 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에 오는 그런 가출 소녀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대요. 왜 가출을 했냐? 그리고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질문 사항이니까. 그런데 의외로 저는 저희 엄마를, 저희 아빠를 죽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그런 답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 친구들은 가출을 한 거지만 우리 영화가 이게 진짜 사회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감독님께서 좋은 작품에 좋은 역할을 맡겨주신 것도 있지만 어떤 배우로서의 그런 사명감을 갖고 또 연기를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대단하신 말씀 같은데 진짜 본인의 개인적인 그 생활 속에서 느끼셨던 이야기를 감독님의 이야기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 정말 영화 속에서 연기에서도 정말 그러한 점들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또 배우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하나씩만 이렇게 감독님 이제 불편하지 않으실 정도의 선에서 네, 제가 분명히 불편해질 게 분명하니까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가장 고통스러운지 힘들었던 점. 제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는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다 있으시니까요.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뭐 저는 그냥 육체적인 힘든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좀 재밌었고 생소하고 또 즐거운 부분인데 아파트를 직접 타고 올라가잖아요. 예. 난간을. 맞습니다. 그 진짜 타는 거거든요. 네, 와이어가 도와줘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올라갈 수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로 진짜 2, 3층까지 올라갔을 때 조금 안 무서운 척했지만 조금 무섭기도 하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좀 진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힘을 주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 정말 잘 탔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부분. 근데 하면서도 좀 되게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확실히 그게 이제 연극에서는 잘 그 와이어 같은 기술이나 이런 장비들은 사용을 안 해서 그렇죠. 보기 힘들기도 하고요. 또 네. 어떤 새로운 경험이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저한테 좋은 경험이지만 조금은 힘들었던. 예. 많이 힘들었을 게 분명하고요. 많이 까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전장치를 한다 해도 와이어가 위험천만하니까요. 네. 그렇지만 맞아요. 실제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범죄는 일어나긴 한다. 꾼들은 진짜 그렇게 다닌다라는 거 그걸 묘사하긴 했습니다. 하여간. 저는 사실 너무 그 여배우 대접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사실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고생은 현희 언니랑 우리 은빈 배우님 또 그리고 승현 오빠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승이란 친구가 진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의 인물이 이 상황에서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스피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해주진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해야 하는 입장인데 비중은 또 작고 해서 그런 씬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제가 굉장히 사실 나이가 있는데 네. 고등학교 역할을 해가지고 아,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뭔가 풋풋하면서 예, 예, 예. 어리지만 그 투쟁 어린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꺼내서 잘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정말 씬마다마다 저에게 서사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입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제 나름 저는 뭐 감독님 덕분에 고생 없이 잘 찍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감독님이 어떻게 우리 지금 약간 보완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재승이가 엄마를 죽인 뒤에 살아갈 만한 유일한 존재, 유일한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살인사건 이후에 이 아들은 실질적으로 실형을 당연히 받았겠지만 대부분의 살인죄, 특히 존속살인 같은 경우는 거의 살인에 육박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엄마로부터 받았던 협박과 엄청난 폭력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아주 짧은 형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와 출소 이후에 결혼까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취재 통화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찌 보면 살아갈 만한 이유인 거죠. 유일한. 그래서 이유리 영화 스위트홈에 정말 살아갈 만한 이유였기 때문에 아주 그 연기 너무 매력적으로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께서 지금 3년형을 또 받았다고 이제 실제로 그 아들이 3년 반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3년 반 형을 셀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 주변인들이 증언을 했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칼 맞아서 죽을 만했다라는 그런 이제 증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칼을 맞을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되나. 제가 실제 성격이 좀 겁도 많고 소심하고 막 이런데 진짜 악랄한 이런 엄마를 또 해야 되니까 또 순간 몰입을 해야 되고 감독님께서 진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게 한 게 좀 저는 가장 괴로웠거든요. 잠을 안 재우셔갖고요. 사람이 예전에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도 그렇고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진짜 비몽사몽간에 하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칼 맞고 이런 역할을 할 때 순간 이렇게 약간 뇌압이 높아져서 뇌출혈 같이 해서 이렇게 딱 꼬집혀서 뭐가 이렇게 뇌출혈처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몇 시간 촬영, 그 시간 잠깐 쉬고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막 MRI, CT 촬영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다행히 이제 뭐 아티스트들이나 뭐 이런 이제 연주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갑자기 순간에 막 이렇게 숨이 먹거나 하다 보면은 그렇게 뇌출혈해서 죽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진정시키는 그런 이제 약을 복용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진짜 그 짧은 기간 안에 이걸 저희는 독립영화를 만드는 소상공인이라고 감독님도 스스로 말씀을 하시고 저희 오강훈 감독님 앞에 또 영화 감독님도 저희는 그렇게 막 제작 여건이 화려하고 훌륭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그 연기로 다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연극만 주로 좀 오래 하다가 오랜만에 영화를 했는데 저희는 리허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연극 공연하듯이 감독님께서 그래서 배우들끼리도 더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승현 군이 또 해외에
있어서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진짜 친아들처럼 또 제2의 또 아들이지만 정말 그렇게 따뜻하게 그런 교감이 있었던 것 같고 수빈이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한 그런 촬영 네. 순간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정말 다행히 살아는 났습니다. 죽지 진짜. 않고. 네. 박수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배우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저 와이어 타시는 것도 힘들었고 솔직히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2, 3층 오르는 것도. 그리고 진짜 혈압이 이렇게 뇌에 쇼크가 올 때까지 감정을 격정시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수빈님은 빼고 예, 물론 농담이고요. 수빈님도 진짜 대단한 그 고민하셨던 부분이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저도 보는 내내 되게 즐거웠고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감독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관객과의 이제 지리 타임을 좀 가져가 볼까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어머니를 죽이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어머니의 이제 환상 이런 판타지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지점 그렇게 실화와는 다른 그런 의도된 차이점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어머니가 그렇게 환생을 했다라는 그런 상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 영화를 볼 대부분의 분들은 집안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분들한텐 이 영화를 혹시 보시게 되면 여러분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을 노출시킬 수는 없지만 당신 앞에 있는 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는 게 사실 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기회를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는 말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셔라. 그게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고요. 확실히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결국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영화이구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갈등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 캐릭터 간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관객분들과의 질의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시면서 느꼈던 소감이나 아니면은 질문 같은 거 궁금한 점 간단한 것도 괜찮고요. 뭐 부담 없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되게 집중해서 봤고 이렇게 제작 환경을 또 들어보니까 저렇게 고생하면서 찍는 영화에 배우들이 과연 얼마나 협조해주고 열악한 환경이나 받는 것도 많지 않을 텐데 아직도 그 영화 독립영화계에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연기하는 배우님들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배우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이 엄마를 죽인 남자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많이 가고 그 어떤 환경이었기에 그랬을까가 많이 느껴졌는데 그 영화에서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배치할 수는 없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조사도 좀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 감독님이 그 많은 조사를 하신 것 중에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으셨길래 그렇게 아들을 학대하고 나중에는 그 살해까지 당하는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현희 배우님께는 그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많은 걸 느끼셨을 텐데 아까 봉사 가서 또 다른 그 학생들에게도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노현희 배우님이 엄마가 된다면 이제 아이를 어떤 느낌으로 함께 하고 싶으신지 이 영화를 통해서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 싶고 또 나머지 두 배우님께는 배우님들을 처음 뵙지만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그래서 감독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셨는지 시나리오를 처음 받으셨을 때 느낌과 그리고 만남의 과정이나 연습하는 과정 속에 재미있는 일은 없었는지 이렇게 너무 많은 질문이지만 죄송하지만 한 분에게만 질문 드리기가 죄송해서 골고루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신 우리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실제 이 끔찍한 행동을 하고 안타까운 결론을 맺게 된 그 엄마는 아버지로부터 실제 하는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런 유사한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특히 자기에겐 친오빠가 있었고 그 친오빠를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고 괴롭혔던 걸 보고 자랐습니다. 놀랍게도 그 오빠는 대단히 공부를 못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 얘기했는데 결국은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법조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낸 걸 본 거죠. 자기는 딸이라서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고 학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잘 키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한민국 1등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야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했고 그걸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겁니다. 이를테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거죠. 네. 이 엄마 역할을 하면서 이 엄마가 희수라는 인물이 참 컴플렉스가 많은 여자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아들을 통해 대리 만족을 하고자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학대를 하고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랬던 이기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천륜은 천륜이잖아요. 엄마고 저희가 부모님하고도 항상 갈등이 있고 뭐 집에서 진짜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도 제가 엄마의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는 예전에 그 공공의 적에서도 아들한테 죽음을 당하고도 아들의 그런 죽음을 그 세상에 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어머니가 먹고 뭐 이런 장면도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이제 엄마의 마음, 뭐 저는 실제로 엄마가 되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공연에서 많은 작품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엄마들도 다 같은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감독님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지신 것처럼 내가 엄마라면 이런 항상 저한테 대한 어떤 질문을 되뇌이곤 했었는데 저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사회에 내보내고 진짜 희수의 마음처럼 이렇게 자식을 대성하고 싶은 그런 이제 그런 열망이 가득한 그런 엄마일 수도 있는데 어떤 요즘에는 그런 답정너 그리고 자식한테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주입식으로 강요하는 그런 엄마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면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스스로 해결하고 왜 말한테 물을 이렇게 먹이러 가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지 물을 계속 떠먹여주고 하면은 아이는 결국은 의지박약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한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세상에 공부 못하고 저희 어렸을 때는 공부만이 능사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공부와 무관했던 그런 친구들도 더 멋지게 성장하고 훌륭하게 또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엄마라면은 절대 강요하지 않는 그런 엄마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제 감독님과 선배님 그리고 수빈 배우님 이렇게 다 처음 만나게 됐는데 저는 촬영했던 해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디션 대본 자체도 3-4장 분량이 됐었어요. 한 호흡으로 한 대사들이. 그거를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신 덕에 그 이후로도 항상 만날 때마다 1시간씩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가는 과정이 좀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 캐스팅이 된 편이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리허설도 수원 그 집 촬영 현장에 가서 같이 대사도 맞춰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소소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라면을 먹잖아요, 같이. 근데 실제로 감독님이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언제 한번. 그래가지고 그거를 같이 먹으면서 그냥 소소한 대화 나눴던 것들이 조금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샌드위치도 만들어주시고 커피도 타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선배님과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감독님이 벌써부터 친해지면 안 된다고. 왜냐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친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도 들을 만큼 좀 촬영 이전의 시간들을 그렇게 좀 재밌게 보낸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말씀 드려도 돼요?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이 스위트홈 영화로 인해서 우리 은빈 배우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줄 좀 서고 싶어갖고요. 오디션 할 때 저도 참관을 했었거든요. 저희 또 우리 촬영 감독님 두 분과 함께 뒤에서 이렇게 저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수많은 배우들이 오디션에 좀 이렇게 응시를 했었는데 저하고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들 또 제2의 아들 역할인데 그래서 감독님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제가 꼭 은빈이랑 하고 싶다고 감독님 이쪽으로 줄 서도 되나요? 입김이 또 지금 너무 뭐 연기를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은빈 배우 오디션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오디션을 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1, 200이 아니라 500이 넘는 사람을 오디션을 봤을 때 거기에서 딱 한 명 제 눈에 딱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와우. 그래서 이렇게 자리했지만 그리고 시간을 함께 할 때 차 운전하면서 같이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하다못해 소품 사러 다닐 때 다이소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그것들이 다 이 영화에 잘 녹여 들어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의상도 구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따로 다 준비해 주셨지만 조금 이제 저한테 더 맞는 거에 있어서 그거를 구하러 다니고 뭐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는 순간들도 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이동 중에 대화를 나눴던 시간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거 정신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아무튼 정신적으로도 되게 도움과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은빈이 칭찬을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영화에는 그게 편집이 됐어요. 근데 하모니카를 이렇게 하모니카를 연주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다 편집이 됐는데 그거를 좀 연습하러도 다니고 감독님하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진짜 뭐 저희가 약간 아날로그 막 학교 동아리에서 진짜 모든 걸 처음부터 준비해서 연습하듯이 감독님께서 진짜 식사도 다 직접 마련을 해주시고 그랬던 것들이 고생스러웠지만 지금은 참 좋은 추억으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와서 우리 수빈 같은 경우도 계속 또 자기 촬영 끝났는데도 끝까지 새벽까지 집에 안 가고 지켜보고 참 그런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진짜 촬영을 잘했습니다. 결과도 좋으면 좋겠는데.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빈 배우님 우리 저는 사실 시나리오를 받았었고요. 받았었고 처음 이제 감독님과 대면하게 됐을 때는 저도 그때는 이제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감독님께서 이제 수빈 씨가 본 정윤이라는 캐릭터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아마 그게 저한테는 오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달샤벳이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꽤 오래 했었고 대중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항상 맞춰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불의를 못 참는다는 저는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참았고 묵어냈고 그랬던 게 저의 약간 어떤 해결되지 못한 숙제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윤이가 그런 지점을 좀 해소해주는 캐릭터가 있었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걸그룹 속에서 연기로 많이 전향을 하시지만 예. 이런 정말 괜찮은 캐릭터를 맡기가 힘드니까 좀 제가 욕심을 많이 이렇게 드러냈더니 이제 감독님께서 한번 대본도 읽어보시 시작하면서 그때 아마 감독님께서 좀 좋게 봐주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안에서 어떤 그 좀 깨고 싶었던 부분들을 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 오디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은빈 씨 대단합니다. 예, 정말. 예. 아니 진짜 다들 배우분들이 각각의 워낙 가지고 계신 능력들이 너무 대단하시니까 뭐 그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다 소화를 너무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이 또 촬영 외에서의 또 이런 좋은 부드러운 리더십을 또 이렇게 잘 발휘해 주셔가지고 이 영화가 이렇게 무사히 시사회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이 악독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조금이나마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당연한 거고요. 한 가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착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플랫폼이 있지만 독립영화 개봉할 때 올리는 인디그라운드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독립영화 홈페이지입니다. 독립영화 홈페이지에 인디그라운드가 있고 그곳에 우리 영화 스위트홈의 포스터가 있고 거기에 댓글을 하나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단 홍보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어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계속 이어갈 텐데 그거는 이제 개봉되면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지만 지금은 SNS 홍보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인디그라운드입니다. 인디그라운드. 자, 인디그라운드의 영화 스위트홈 개봉 바로 직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검색해서 댓글 꼭 남겨주십시오. 질의응답을 좀 더 받아볼까 하는데 예, 혹시 또 아까처럼 긴 질문, 다양한 질문 다 괜찮습니다. 예,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또 있으신가요? 저 그 극 중에서 꾼이랑 어머니의 그 관계도가 살짝 남이라기보다는 되게 애틋한 그런 관계가 됐었는데 그 혹시 그 서로의 트라우마 그런 유발을 해가지고 서로를 더 아껴주고 싶고 그런 대상으로 아들과 어머니처럼 이입을 해서 뭐 서로를 더 아껴준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기본적으로 백민재가 엄마랑 어찌 보면 의붓 엄마 아니면 양아들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 민재는 어렸을 때 버림받고 보육원에 자랐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죽어가는 엄마를 발견하고 자기에게 어렸을 때 자살을 시도했던 엄마를 살렸던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회생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 어찌 보면 달리 보면 남자 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엄마와 아들 간의 애틋한 감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생각했었습니다. 일단 연기하신 분이 말씀 주시면 좋네요. 저는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게 엄마에 대한 부재였어요. 그걸로 시작을 했고 사실 그것만으로 내가 모르던 사람을 살리고 케어하고 엄마로 삼는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감히 생각을 해봤지만 그거 하나로도 반대로 그거 하나로도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의 부재가 되게 큰 사람으로서 그리고 물론 나쁜 일을 좀 하고 나쁜 배달을 하고 다니지만서도 본래 나쁜 사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보육원에서도 이제 잘 지내고 뭐 그러다 보니 사실 가장 컸던 건 엄마에 대한 부재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민재하고 또 희수하고의 어떻게 보면은 제2의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스포
그렇게 하면 안 돼 갖고 민재를 숨겨놨어요. 예고편에서도요. 예. 그래서 그냥 엄마하고 아들 어떤 실제 사건 이야기다라고만 이제 홍보를 했는데 오늘 짠하고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약간은 어떤 그 서로가 서로한테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연인처럼 서로 챙겨주는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고, 네, 다양하게 그렇게 또 바라봐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들이 전부였던 엄마가 모든 걸 한순간 다 잃었을 때, 그리고 가장 기대를 걸고 사랑했던, 사랑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그런 표현 방법이 서툴러서 아들을 학대를 했던 건데, 그렇게 죽임까지 당하고 그랬을 때 모든 거를 다 내려놓은 그런 이제 엄마의 시선에서 민재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는 반성의 그런 느낌으로 민재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한테 해주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다른 아들한테 사실 늦은 때이기는 하지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민재를 바라보면서 그런 애틋한 마음, 또 그런 절실한 마음, 왜 내가 진작 이렇게 해주지 못했을까. 민재를 보면서 제가 민재하고도 촬영하면서 야 정 붙으면 안 돼. 나는 진짜 아들이 있어. 저희 그런 말 하면서 진짜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재가 실제로 좀 착하고 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든든해 보이지만 되게 애기 같고 좀 그런 약간 여성스러운 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친해지려고 막 다가올 때 좀 차단을 했던, 촬영 끝날 때 내가 끝날 때 너한테 정 다 줄게 이러면서 더 민재를 보면서 재승이를 생각하면서 더 연기를 하면서 그랬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묘하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이상 노현이 배우님의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화해하는 어머니가 지금 화해를 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아들과. 그런 과정으로서 저도 그 상상의 영역을 좀 바라봤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배우분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다음 향후 계획은 또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박수빈 배우, 가은 배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잊혀지지 않을 만큼 노인희 배우님 정말 힘들게 했지만 노인희 배우님의 정말 매 컷마다 본인이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하면 끔찍하게 보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사악하고 괴롭게 보일 수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서 그 내내 촬영 내내 정말 미안하고 죄송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자, 그리고 이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흘러 지나가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우리 가정부터, 내 바로 옆에 있는 집부터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 드립니다. 네. 네, 저도 감독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가족에 대한 어떤 의미, 또 그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또 영화 관람, 네, 그런 관람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는 스위트홈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닐 계획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워낙 문화예술계도 그렇고 또 세상도 좀 어지럽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다른 일도 없고요. 스위트홈이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네, 어떤 평가를 받든지 저희가 진정성을 만들고 진정성을 만든 게 아니죠. 갑자기 진정성을 갖고 정말 사활을 걸고 만든 그런 작품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향후 계획. 네, 저는 뭐 제일 먼저 스위트홈이 개봉이 되기까지 부단히 노력해서 홍보에 힘을 쓰도록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전 지금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건강 관리를 최대한 잘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모두 아프지 마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제발 건강하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외의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전 사실 지금 DJ로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 스위트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스위트홈을 찍게 되면서 또 좋은 작품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준비해서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위트홈이 정말 대박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것도 열심히 갈 곳 닦는 배우 겸 DJ가 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다재다능하신 수빈 배우님의 말씀 들었고요. 향후 앞으로 이 영화와 함께 그 여기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의 향후 앞에 대한 일들을 저희도 다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사진 촬영 진행을 할까 합니다. 시그니처 이 삼각형을 모두 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스위트홈 화이팅!